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이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효 이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요즘 혹시 기후 문제, 기후 위기에 좀 관심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그 유튜브, 과학 유튜브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뭐 거기서 제시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흥미가 생겨서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5년도에 따르면요. 기후 감수성이 현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언젠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느꼈다라면 이제 기업 역시 그 경영에 있어서 기후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변화,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선의 당선 가능성까지 커진다라면 저희는 이 조합을 어떻게 예측해 봐야 할지 전략 누구보다 먼저 세워보고 싶은데 이사님 이 제목만 들어보면 시청자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뭐 세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대서양의 최근의 온도가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른다라는 게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또 COP라고 하는 기후와 관련된 협약의 대표회의가 11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만 보면 관련된 투자 전략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이 끼어들면서 기후 얘기에 가장 관심이 없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뭐 이것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면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있는 것인지 주식시장 내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트럼프 트레이드에 매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큰 그림 보려보면서 저희가 관심 가질 분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지금 기후 문제의 주식시장 관점에서의 현안 열어보죠.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폭염이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대서양 바다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서양의 해류 시스템까지 붕괴될 수 있고 기후의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왜 차가워졌나요? 네, 중요한 건 전문가들도 이 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나 뭐 3년 정도의 통상적인 사이클의 움직임이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닌데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고 그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모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올 겨울에 기후 급변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엔 너무 춥고 네. 뭐 1월 달에는 뭐 갑자기 따뜻해지고 뭐 한 달 사이로 혹은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이 대서양의 변화 자체가 큰 문제를 낳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와 관련된 부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표층수,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표층수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해양 심층수가 서로 섞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 혹시 아닐까? 네. 이게 지금 2025년부터 2095년 사이에 붕괴가 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그 시그널을 벌써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서양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바로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기후 예측 이런 것들을 그나마 이제 기상청이나 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을까? 의외로 우리가 우주도 잘 모르지만 네. 심해도 잘 모르고요. 지구속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기후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적도와 극지방의 물이 만나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대서양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겨울이 급격히 추워진다면 뭐 천연가스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후의 예측까지 불가능하다면 농작물 피해까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더욱더 저희가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의문점 통해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고요. 그 다음 주 11월 11일이 캅 29의 회의 시작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됐을 때 또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매년 모이죠. 그래서 이제 29회가 벌써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 2021년 정도에 미중이 약간 여기에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흉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전혀 참여도 하지 않고 합의도 이루지 않았다가 2021년도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일정 부분의 합의를 좀 이뤄내는가 싶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뭔가 시들한 모습. 그래서 이번에 바쿠에서 모이게 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확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서양 온도가 급변하면서 11월, 12월 달에 급격한 기온 변화가 만약에 대서양 주변에서 나타난다면 네.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는 시장이 뭔가 두려움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트렌드 2025에서 기후 감수성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도 늘어날 수 있고 네. 개인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일정 부분 더워지고 추워지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느끼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혹은 뭐 일주일 상관으로 기후가 막 20도씩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결국 이 회의에서 지금 COP25, 29라고 하는 회의에서 언급될 내용은 결국 돈 모으자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기후위기에 대부분 국가들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 국가는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와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회의의 전반적인 방향성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돈도 모아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뭔가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OP29 유엔이 주최하는 기후협약 총회 회의죠. 하지만 앞두고서도 트럼프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서 모든 국가들도 관망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대서양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기후협약 회의가 시작됐나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왜 봐야 하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세 번째 의문점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는 뭘까? 그 투자의 분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구적 위기에 뭔가 투자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분야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저는 일단 뭐 재보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도 당연히 그 안에 크게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탄소를 그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관련된 ETF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정말 커서 겨울이 추워진다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옷이 안 팔려서 주가가 급락한 의류주들에게도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뭐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이건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물음표를 좀 달아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최근에도 유럽에서 이 탄소 배출권 ETF가 굉장히 더 급등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씩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투자의 포인트 알아보고 싶어요. 일단 탄소 배출권 ETF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일단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마 경기 얘기도 있고 뭐 트럼프 얘기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카본 인덱스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탄소 배출권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연초에 오르다가 가라앉는 분위기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철에 북반구의 온도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도 자산 배분에서 아주 큰 부분 뭐 주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한번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국내에도 관련된 ETF가 꽤 많이 있고요. 네. 글로벌리하게도 탄소 배출권 자체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주식시장 측면에 접근해 본다면 탄소를 저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포함된 ETF가 있겠죠.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런 ETF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월드 인덱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블랙락에서 탄소를 결국은 전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ETF로 만든 것인데 지금 글로벌 인덱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회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그러면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좀 큰 기업이 있어야지 최근 주가의 상승과 좀 같이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한데요. 지금 이 탄소 저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소위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탄소 배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ETF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의류주라든지 뭐 곡물주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렇게 좀 대외적으로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블랙락이 출시한 기후 ETF까지 함께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 이런 의문도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ETF 상품, 한국에서의 관련 종목까지 난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종목명으로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 뭐 죄송하지만 관련돼 있는 ETF는 거래가 너무 없거나 네. 아니면 뭐 내가 사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언급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관련된 투자도 어렵다.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금융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NH 투자 정도가 조금 꾸준하게 보고서도 내면서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쪽은 아예 이쪽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대응할 만한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ETF 쪽에 투자하신다면 글로벌리하게 지금 뭐 블랙락 말고도 여러 ETF들이 상장되어 있기, 아이쉐어즈도 있고 여러 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방향성을 찾아보시는 게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은 뭐 국내에서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내 이제 탄소 배출권 정도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 국내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 ETF까지 담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와 대서양이 차가워지는 문제, 저희가 어떻게 주식시장 포인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후 모멘텀이 임박해 있다.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다음에 기후총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모멘텀이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라고 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출렁임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의 주력이 될 수 없지만 일부 정도를 편입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을 전후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편입, 그다음에 기후자산에 대한 편입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포트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대선과 캅 29회를 앞두고서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이 기후 모멘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규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